지역의 주요 뉴스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형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마침내 타결이 됐고요. 또 한전공대 부지도 결정이 됐었는데요. 먼저 광주의 대표적 현안이었죠.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이 돼서 조인식을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추진해온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어느 정도 타결이 돼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월 31일이죠. 1월 31일 날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마련한 특설 무대에서 노사민정 대표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제 투자 협약식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날 협약식에는 지역 인사들은 물론 뭐 정계와 재계 비롯해서 정부의 주요 인사들 또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주목이 됐던 건 또 협약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마 많은 시민들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졌거든요. 네. 올 들어서만 제가 알기로 한 두세 차례 정도 광주형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네. 꼭 성공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날도 직접 협약식에 참석을 해서 인사말도 하고 또 의미도 부여를 했습니다. 기쁩니다.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광주형 일자리 먼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광주형 일자리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네. 또 노동시장이 많이 경직돼 있다라는 이런 말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임금 부담이 돼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업종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노사민정, 즉 노동계와 사용자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제 타협을 전제로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광주만의 이게 일자리가 넘어서 이게 이번 체결을 계기로 해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로도 확산될 개연성이 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타결이 된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광주시의 보관은 이렇습니다. 이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에 이제 완성차 생산 공장을 이제 짓고 이제 다듬 예정인데 약 한 62만 8천 제곱미터, 약 63만 평방미터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완성차 공장을 짓게 되면 이제 그 운영을 할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설법인에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광주시,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이제 지역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연간 10만 대 규모의 자동차, 제가 알기로는 1,000cc 미만의 이제 경영 스포츠 유틸리티 이제 SUV라 그러죠. 네. 이제 그것을 공장을 지어서 직접 고용된 효과만 한 1,000명 정도, 직간접적으로 한 12,000명 정도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있나요? 네, 일단은 노사민정이자 협약을 해서 뭐 노동시간, 주 44시간 노동시간이나 임금 약 제가 알기로 3,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논란이 됐던 이제 노사협의회의 어떤 결정사항의 유용 기간을 누적 생산 대수 35만 대 달성하기로 이제 한다 안도 이제 포함을 시키기는 했는데 여기 이제 부속 조항으로 해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이런 조항을 이제 추가로 넣습니다. 노동계와 현대자동차의 의견을 좀 조율했던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된 이 임단협 유예에 대해서 사실상 협의를 유예하자는 것이어서 이제 노사 갈등에 이제 좀 불씨를 남겨놨다는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또 노동계가 이제 한노총이나 민노총 양계 축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제 완성차 공장을 설립을 하더라도 뭐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랄지 또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보랄지
또 책임경영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이번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인해서 광주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또 취업난을 고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한전공대 설립부지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주 부영 CC로 확정이 됐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뭐 예상을 하셨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그 결정되기 부영 CC로 결정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첨단 지구가 될 줄 알았어요. 네. 워낙 입지 조건이 뛰어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광주시 북구청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적극 나서기로 했고. 네. 그러는데 발표 3, 4일 전에 이제 최종 발표 3, 4일 전에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 관계자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는데 전남 지역에서 이제 파격적인 지원을 했던 조건들이 막 지원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 관계자들도 그런 말을 해서 아하. 나주로 가겠구나 그런 확신을 좀 들었는데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에 변수가 큰 셈인데 뭐 북구와 나주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에서 점수를 했는데 뭐 부영 CC가 약 92.12점 정도 했고 북구 첨단 단지가 한 87.88점을 했으니까 뭐 4.2점 정도 네.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1위와 2위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셈이었는데 부영 CC가 북구와 점수 차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북구도 굉장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았거든요. 네. 좋은데 이제 부영 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 수용이 굉장히 이제 쉽고요. 또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게다가 부영 측이 이제 이 부지 기부 채납을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40만 평방미터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골프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필지가 단일 필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에 따른 보상에 따른 이제 소모적인 그 시간 허비가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아마 가장 큰 그 메리트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따라서 이 부지를 교육시설 부지로 이제 변경만 하면 바로 이제 대학 부지로 이제 착공할 수 있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뭐 인근에 사실 나주 혁신도시의 인근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플러스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영 CC가 기부 채납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영 CC 이제 골프장이 72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56% 정도를 이제 기부 채납하겠다. 여기서 부영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50%가 좀 못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남도가 뭐 공동주택이나 상가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는 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부영의 회장이시죠. 이중근 회장께서 현재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 요청을 좀 뿌리치기도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은 이제 설이고요. 그래서 네. 부영 측에서도 원론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활용하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부지는 선정이 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2년 개교를 할 예정인데요. 네. 설립 비용도가 한 5천억, 6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네. 매년 이제 운영비만 해서도 한 5, 6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전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자체 지원과 이 특별법 이제 설립이 중요한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입법이 입티를 한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야당의 반발 이런 것들이 좀 잘 좀 해결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네. 지자체도 막상 지금 이렇게 이제 나주시나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자체 의회에서도 통과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인근에 대한 아직 지금까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나는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제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이번 부지 결정에 대해서 광주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광주시는 화끈하게 승복을 해서 축하한다. 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용섭 시장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을 수용한다. 잘 했으면 좋겠다.
나주 광주 전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네. 실질적으로 뭐 나주에 들어섰지만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들어섰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역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첫 단추를 여민 셈인데요. 광주와 전남이 이젠 한뜻으로 한전공대 개교까지 서로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수의 뉴스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